외관은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토요일입니다. 저는 지금 어디에 와 있냐, 현대자동차 미사 지점에 제가 방문했는데 오늘 여기에 투싼이 있다고 해서 제가 찾아왔습니다. 자, 이번 시험 투싼 실제로 여러분들 아직까지 뭐 오피셜 사진을 많이 보셨을 텐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 녀석의 실물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가보시죠. Every time we say goodbye, they all see that it's a lie. 'Cause we always give it one last try. Yeah, you've watched me break 1,000 times. 일단 투싼 같은 경우는 요번에도 어김없이 현대자동차의 아이덴티티, 바로 파나메트릭 듀얼 패턴이 그대로 적용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요즘에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그릴하고 DRL, 헤드램프 이 형상 자체를 크게 나누질 않아요. 보시게 되면 그릴 패턴에서 바로 DRL이 날아오는, DRL 패턴이 일명 그거 천사 날개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이미지 자체가 스포티하면서도 상당히 약간 좀 친근한 그런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 녀석이. 그러니까 DRL을 실제로 보게 되면요, 이 그릴 자체가 모던 등급 기본서부터도 블랙 컬러로 적용이 되는데 이 블랙 컬러와 영롱한 이 DRL 램프의 형상 자체 어울림이 너무나 좋습니다. 특히 이제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이제 방향 시선을 켜게 되면요, 전면부 같은 경우는 턴 시그널, LED 턴 시그널이 적용이 되면서 투싼 준중형 SUV라 하더라도 LED 방향 지시등이 들어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쪽에는 이제 LED 램프가 이렇게 또 적용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실제로 보게 되면은 정말 이쁘네요. 개인적으로 실물 지금은 처음 보러 왔는데 사진에서 처음에 공개됐었던 오피셜 사진을 봤을 때보다도 상당히 훨씬 고급스럽게 느껴져요. 근데 지금 이 컬러 자체가 쉬머링 실버로 알고 있어요. 쉬머링 실버 자체인데 요번에 투싼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이 범퍼 쪽 컬러라든지 그리고 이 그릴 컬러 이 부분 때문에 솔직히 밝은 컬러보다는 좀 어두운 컬러가 어울리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시머린 실버, 요즘에 제가 계속해서 컬러 리뷰를 해드릴 때 아반떼건 산타페건 뭐 제네시스, 여기 제네시스 G80이 있지만 제가 제네시스 차량과 현대자동차 요즘 차량을 리뷰하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바로 현대자동차가 요즘에 실버 컬러를 굉장히 잘 표현한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너무 이쁘죠. 그러니까 예전에 현대자동차의 실버 컬러는 상당히 좀 올드한 느낌, 좀 클래식한 느낌이 없잖아 있었는데 요즘에 현대자동차에서 보여주는 이 시머링 실버 컬러 자체 퀄리티는 상당히 아주 나쁘지 않게 다가옵니다. 이 컬러도 굉장히 이쁘게 다가와요. 휠 같은 경우는 이제 옵션에 따라서 17인치서부터 19인치가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인스퍼레이션에서만 19인치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 휠 형상 자체가 요번에 이 투싼의 전면부의 이런 그릴 퀄리티와 이 휠 퀄리티가 서로 약간 조화가 좀 잘 이루어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아반떼서부터 보여줬던 이 엣지들 측면부에서 보시게 되면요, 후드 쪽서부터 엣지가 쭉 운전석 도어 중간까지 온 다음에 이쪽서부터 텔램프 위쪽 부분까지 이어진 부분이 차량 자체가 상당히 좀 엣지 있고 좀 포인트를 잘 준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UV 하면 약간 좀 투박스러운 그런 이미지가 있지만 예전에 투싼보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디자인적 퀄리티가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도어 몰딩 자체를 요즘에 이제 크롬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 크롬 몰딩이 어떻게 보면은 투싼은 또 준중형이다 보니까 크롬으로 완전히 다 도어 몰딩을 하진 않았어요. 이쪽은 이제 블랙 하이그로시로 적용을 했고 이제 크롬 몰딩은 위쪽에만 이렇게 적용을 해놨는데 이 크롬 몰딩이 여기 C필러까지 딱 이어지는 부분 자체, 이 자체는 굉장한 포인트라고 보여집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이 바로 텔램프예요. 텔램프. 파나메트릭 듀얼리 패턴이 이 텔램프 쪽에도 이렇게 형상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거를 가까이서 보게 되면요, 진짜 보석 같죠. 요즘에 브랜드들의 특성들, 트렌드를 보게 되면은 이 텔램프를 쭉 이어지는, 이 텔램프를 일자로 쭉 있는 디자인이 좀 포인트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아반떼나 그랜저의 이 텔램프를 보게 되면 약간 좀 아쉬운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근데 요번에 투싼에 이어지는 이 패턴 자체가 두께감이 좀 있다 보니까 훨씬 더 부각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얇으면은 그냥 눈으로 봤을 때는 좀 괜찮지만 실제 도로에서 주행을 했을 때는 너무 얇으면 약간 좀 없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요번 투싼, 리어 텔램프 형상은 정말 잘 만든 듯한 느낌이 듭니다. 머플러 팁은 따로 없고요. 그래도 디퓨저 자체가 그래도 좀 더 약간은 스포티한 그런 감성을 보여줬다. 하지만 근데 이 디퓨저 이쪽 하단 쪽 범퍼를 보시게 되면요, 이쪽에도 파나메트릭 듀얼리 패턴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 이런 디테일들이 상당히 많이 디자인적으로 잘 표현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이제 리어 쪽 텔램프는 LED가 아닌 일반 전구 방식이 적용된다는 점. 현대마크가 굉장히 크네요. 현대마크가, 그죠? 현대마크가 좀 개인적으로 너무 크게 느껴집니다, 이게. 근데 이게 보니까 입체감이 있는 게 아니에요. 보시면은 소나타를 보시게 되면은 이게 현대마크가 딱 만져지지 않습니까? 투싼 같은 경우는 이게 평평합니다. 이게
평평해요. 상당히 좀 신기하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일단 그럼 이제 트렁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트렁크. 보통 트렁크가 여기 이쪽에 있지 않습니까? 이쪽에 있는데 얘는 이쪽에 없어요. 얘는 딱 보시면 이쪽 써있죠. 도어 오픈. 이 하단 쪽에 있습니다. 하단 쪽에. 아이들이 트렁크, 아빠 트렁크 좀 열어줘. 뭐 좀 꺼낼게. 할 때 아이들도 열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어린 자녀가 열어도 충분히 편리하게끔 트렁크 도어 위치가 제공되어 있습니다. 트렁크 공간을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가장 인상적인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트렁크 바닥. 보통 차들이 턱이 있지 않습니까? 턱이 있는데 이 녀석 같은 경우는 턱이 없어요. 완전히 평평하죠. 그리고 지면, 이 지면과 트렁크 바닥의 높이가 정말 낮습니다. 실제로 짐을 적재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편리하게 다가온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 녀석이 이번에 3세대 신규 플랫폼이 적용이 되면서 휠베이스도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트렁크 용량이 어마어마해졌어요. 기존의 투싼 같은 경우는 513리터였습니다. 513리터였다가 이번 4세대 투싼을 넘어오면서 622리터로 기본 용량이 이만큼 커졌죠. 근데 트렁크 실제 사이즈가 산타페랑 비교했을 때 산타페 기본 용량이 640리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약 한 20리터 차이밖에 되지 않는, 20리터는 솔직히 육안상으로 우리가 느끼기 힘들기 때문에 이번 투싼의 트렁크 기본 용량은 너무나도 훌륭하게 다가온다고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일상에서 라이프 스타일을 즐길 만한 여러 가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레저 스포츠도 있고 캠핑도 있고, 그런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충분한 적재 용량으로 다가온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당연히 전동식 텔게이트. 제가 지금 2열 시트까지 폴딩을 했습니다. 2열 시트를 폴딩했을 때 일단 공간적인 부분만 보시게 되면은 상당히 넓죠. 투싼 CF, 공식 CF를 유튜브에서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번 투싼 같은 경우가 뭐 이쪽에서 뭐 예를 들어서 음악 작업을 한다든지, 여기서 안에서 요가를 한다든지, 캠핑 차박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연출이 됐었는데 2열 시트를 폴딩했을 때 충분한 그런 적재 사이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좀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어쩔 수 없는 부분 같아요. 이게 아반떼에서도 제가 한번 리뷰를 해드릴 때 트렁크 2열 시트와 트렁크의 사이 접합이 되는 부분의 마감이 좀 아쉽다고 했었는데, 뭐 어쨌건 간에 이 녀석이 이제 아반떼급 준중형 SUV다 보니까 이런 마감까지는 조금 아쉽게 느껴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게 좀 평평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느낌이 있는데, 이거 보시면 이쪽에 약간 좀 턱이 있습니다. 턱이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 정말 차박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차박용 매트리스를 깔고 나서 누워야 좀 더 편하지 않을까. 이쪽이 좀 허리가 좀 많이 아플 거예요. 그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공간적인 부분만큼은 너무나 만족스럽게 다가온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죠. 국산 브랜드 같은, 뭐 대부분 브랜드가 차량의 도어를 열게 되면요, 이건 지금 예전 투싼입니다. 3세대 투싼인데, 자, 도어가 다 열리지 않죠. 위쪽만 열립니다. 도어가 이렇게. 그죠? 이게 되면은 비가 왔을 때 이쪽에 물기가 있다 보니까 차에서 내릴 때 빗물이 바지에 젖는 일이 상당히 많았죠. 아니면은 우리가 뭐 흙탕물이 좀 튀었거나 그랬을 때 여기 이쪽 측면부 하단 쪽에 묻은 이물질들이 우리가 차량을 승하차하면서 바지에 묻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는데, 이 부분이 이제 아우디 차량과 비슷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 투싼 같은 경우는 보세요. 문이 다 열리죠. 측면부 밑에까지 다 열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 안쪽에는 이물질이 틀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승하차하는 데 있어서 뭐 바지에 이물질이 묻거나 그런 경우는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개선이 아주 잘 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 도어 쪽 두께 자체도 상당히 많이 좀 두터워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좀 웃긴 게 있죠. 요번에 좀 색다르게 보이는 게 위쪽으로 이 대시보드가 없습니다. 바로 좀 오픈형 방식의 10.25인치 디지털 클러스터가 적용이 돼 있고, 디지털 클러스터가 근데 이게 좀 웃긴 게 이게 스크린으로만 딱히 돼 있다 보니까 좀 귀여워 보이는 듯한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드라이브 모드가 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를 당기게 되면 이렇게 노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스포츠, 스마트, 아반떼에서 봤던 클러스터 그래픽과 동일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티어링 휠을 보게 되면요, 스티어링 휠 그립감이 굉장히 많이 두꺼워졌어요. 스티어링 휠 그립감이 굉장히 많이 두툼해지고 재질 느낌이 상당히 좋게 다가옵니다. 버튼들의 구성은 우리 아반떼에서 봤었던 버튼 구성과 재질은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스티어링 휠의 모양 자체도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아반떼 때보다도 그립감이 훨씬 좋아진 것 같아요. 야,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거의 수입차에서 봤었던 스티어링 휠 그립감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상당히 아주 고급진 느낌을 보여줍니다. 센터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이게 다 터치죠. 터치 10.25인치가 있는데 이 프레임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표현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완성도가 굉장히 높아 보이는 센터 콘솔을 보여주고, 이쪽에는 이제 디스플레이를 조작할 수 있는 버튼들이 나오게 되고요. 더불어서 하단 쪽에는 에어콕 공조 시스템이 모두 터치로 작동이 됩니다. 햅틱 반응은 없어요. 햅틱 반응은 없는데
이게 또 좋은 점이 버튼 크기가 상당히 크게 되어 있습니다. 큼지막하게. 그러다 보니까 약간 터치를 하는 데 있어서 약간 좀 버튼이 작게 되면은 버튼을 누르는 데 있어서 약간 좀 불편하거나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 상당히 많은데, 실제로 보게 되면요, 버튼들의 간격이 좀 띄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확하게 내가 원하고자 하는 버튼을 누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더불어서 요번에 새롭게 적용된 게 바로 이 디퓨즈라는 버튼이 있어요. 여기 당연히 이제 뭐 아반떼로 들어가다 보니까 뭐 공기청정 모드는 투싼에도 당연히 적용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 디퓨즈 기능이 뭐냐면 멀티 에어 모드가 실행이 되는데, 이 멀티 에어 모드가 뭐냐면 우리 비행기 타면은 은은하게 바람이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자, 이거 한번 켜볼게요. 키게 되면은 이쪽에서 바람이 은은하게 나옵니다. 은은하게 진짜. 더웠어요. 근데 에어컨을 틀어놓으면은 차량 내부가 이제 온도가 내려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거기서 너무 춥게도 느껴지면 온도 조절하는 또 그런 불편한 감이 있어야 돼요. 약간 좀 추워요. 그럼 만약에 에어컨을 좀 높였어. 온도를 높였어. 근데 또 너무 더워질 거 아니야. 그러면은 온도에 유지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근데 멀티 에어 모드를 하게 되면은 그 실내 온도를 어느 정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그리고 바람이 얼굴로 많이 안 오는, 조수석에서 여성분들 앉았을 때 바람이 얼굴로 막 짓밟아 오면 굉장히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좀 보완을 많이 해서 이런 새로운 멀티 에어 모드 기능이 장착되어 있는 거는 정말 만족스럽게 되어 있고요. 여기서도 나와요. 여기서도 나오고, 바람이 나오고, 여기서도 은은하게 나오게 되고,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이 부분은 정말 너무나 만족스러운 기능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투싼에서 이 기능이 전 개인적으로 너무나 마음에 들고, 시동을 끄고 나면 애프터블로우 시스템이 작동이 됩니다. 애프터블로우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일정 시간 동안 애프터블로우 시스템이 작동이 되면서 이 냄새, 에어컨 막 필터 같은 데 냄새 나는 거 있잖아요. 그 냄새를 저감시키는 또 그런 신기술이 적용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또 있어요. 애프터블로우 같은 경우는 하이브리드 차량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쪽에 스마트폰 충전이 이쪽으로 왔어요. 이쪽으로. 자, 제 핸드폰을 놓게 되면요, 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스마트폰 충전이. 그러니까 상당히 좀 넣고 빼기가 좀 편리하게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산타페 같은 경우, 요번에 산타페는 이 스마트폰 무선 충전 기능이 이제 이쪽에 있는데, 이쪽에 상당히 좀 불편하게 다가왔지만 아주 편리하게 다가오고, 이게 또 이제 고무재질로 되어 있다 보니까 스마트폰이 이렇게 막 흔들리거나 떨림 그런 거를 방지할 수가 있고요. 이쪽에는 수납 공간, 그리고 USB, 그리고 통풍 버튼은 이쪽에 있어요. 통풍 열선이. 그리고 스티어링 휠 열선도 이쪽에 있고요. 1.6 터보 모델에서 H 트랙을 선택하면요, 터레인 모드가 빠집니다. 험로 주행 장치가 빠지게 돼요. 디젤 모델만 터레인 모드, 험로 주행 장치 모드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버튼식 기어 노브인데, 뭐 이 부분은 똑같은데 이 P 버튼이 상당히 좀 날렵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P 버튼이 상당히 날렵해지고, 다른 이 부분은 뭐 그랜저나 소나타, 새로 나온 신형 산타페랑 거의 동일한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여기 있고, 컵홀더가 아주 좋은 위치에 적용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암레스트 수납 공간은 아주 크게 다가오고요. 이쪽 센터에도 수납 공간이 아주 잘 돼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근데 디자인적인 완성도 높은 게, 이게 쫙 블랙 하이그로스 타입으로 이어지면서 이런 부분들이 아주 나쁘지 않게 다가오고, 전방에 대한 시인성을 가리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죠? 전방의 시인성이 가려지는 부분이 상당히 없다 보니까 앞쪽에 실제 주행을 했을 때, 여기 또 산타페, 이 천사날개 정말 이뻐 보이죠, 그죠? 앞쪽을 봤을 때, 운전을 주행을 할 때 시야를 방해하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이 부분이 너무나 만족스럽게 다가옵니다. 운전석 메모리는 이쪽에 또 이렇게 딱 적용이 되고, 이런 좀 디테일, 이런 마감 품질은 좀 칭찬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쪽에는 이제 블록 하이그로시 타입이 적용돼 있고, 하이브릭 재질로 적용이 돼 있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가 따로 들어오진 않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는 따로 들어오진 않지만, 이쪽에 이쪽도 수납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SUV들이. 네, 이쪽에 뚫려 있는 건 아니에요. 이쪽만 수납 공간이 있어요. 보통 산타페 같은 경우는 이쪽가 다 뚫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뚫려지가 않고 막혀져 있습니다. 근데 이쪽에만 이렇게 무드램프가 들어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이 여기까지 좀 뚫어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물론 뭐 이쪽에 뭐 장치, 부품들이 들어가야 되는 기계적인 요소도 있지만, 산타페가 이쪽 공간을 좀 활용하기가 굉장히 좋거든요. 뭐 물티슈로 놓는다든지, 아니면 아이들이 있으신 분들은 기저귀를 놓는다든지, 그런 공간적인 장점이 있는데, 투싼 같은 경우는 얼핏 보면 뚫려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저도 뚫려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실제로 지금 와서 보니까 이게 막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만 무드램프가 들어온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크게 지갑 정도 넣을 수 있는 그런 수납 공간, 뭐 과자 한 봉지 같은 거. 그래서 좀 이 부분이 산타페랑은 확실히 차이점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트를 가장 낮게 세팅해놨어요. 시트를 가장 낮은 상태에서 해놨는데도 상당히 좀 시트 포지션이 높게 다가옵니다. 주행을 실제로 했을 때 시트 포지션이 단번에 높다라는 것을 좀 느낄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시트는 확실히 요새 현대자동차가 아반떼, 뭐 산타페, 뭐 소나타, 그랜저 할 거 없이 시트는 정말
예전에 비해서 너무나 편리하게 다가옵니다. 시트 착자감은 아주 훌륭하게 다가오고요. 천연 가죽이에요. 산타페에서 좀 캘리그라피까지 가면은 나파 가죽을 선택할 수 있지만 투싼은 또 이 차체 준중형급의 SUV답게 나파 가죽은 적용되지 않아요. 천연 가죽만 적용이 되는데 천연 가죽에 대한 재질 느낌도 뭐 크게 나쁘지 않게 다가옵니다. 이게 좋은 게 무릎 공간이 너무 여유로운 게 너무 좋아요. 저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게 이 센터 콘솔 자체가 옆까지 이렇게 쭉 이어져 있다라고 하면은 이 주행을 하는 데 있어서 무릎이 좀 닿는 느낌이 굉장히 싫거든요. 근데 이 녀석은 이쪽에는 공간이 있다 보니까 무릎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좀 벌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걸리적거리는 게 없다 보니까 180이 넘는 성인 남성이 투싼을 주행하더라도 너무나 여유로운 그런 공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낌은 아주 상당히 나쁘지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계속 느껴지는 부분, 이 스티어링 휠, 이 느낌이 너무나 좋네요. 자, 그럼 다음 이제 2열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특히 이제 투싼 같은 경우는 휠베이스가 전 모델에 비해서 85mm가 길어졌습니다. 85mm 휠베이스가 길어졌다는 것은 정말 많이 길어진 거예요. 85mm. 보세요. 레그룸 봐요, 레그룸. 미쳤나봐. 레그룸 정말 넓습니다. 그리고 헤드룸 공간도, 물론 지금 제가 시트는 등받이 각도 조절이 돼요. 등받이 각도 조절할 수가 있는데 제가 좀 눕혀놓은 상태인데 편안하게 했을 때 2열의 시트 포지션이 생각보다 높게 다가오진 않습니다. 뭐 헤드룸, 레그룸 공간 너무 여유롭고, 살짝 좀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이 이 팔걸이, 그러니까 2열에 앉았을 때 이렇게 또 팔을 놓지 않습니까? 팔을 좀 거치할 수가 있는데, 이 팔을 거치할 수 있는 이 부분, 손잡이와 이 도어 버튼이 있는 이쪽에 공간 자체 폭이 좀 좁은 것 같아요. 이쪽이 약간 좀 폭이 좁다 보니까 이거 팔꿈치 딱 댔을 때 약간 좀 더 이게 좀 넓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느낌은 들지만, 딱 앉았을 때 2열 시트 포지션이 낮다 보니까 창문을 바라봤을 때 개방감 정말 좋고요. 이 파노라마 선루프가 적용되어 있다 보니까 뭐 우리 아이들이 전혀 답답함을 느낄 수 없을 만큼의 훌륭한 개방감과 공간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투싼 같은 경우는 준중형 SUV지만 그래도 이쪽에 송풍구가 존재하고요. 송풍구 존재하고 밑에 쪽에 이제 또 USB 단자, 더불어서 이제 이쪽에 열선까지 적용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컵홀더와 이제 암레스트까지도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 기본적인 딱 없어서 안 될 2열 옵션들이 적용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국산차 하면 또 공간성 대박이지 않습니까? 와, 투싼 2열은 정말 넓네요. 근데 그건 있어요. 1년에서는 그래도 투싼의 급, 어떻게 보면 산타페랑 비교해서도 뭐 크게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지만 2열의 뭐 여러 가지 품질이나 그런 모습을 봤을 때는 솔직히 얘기해서 좀 준중한 느낌이 납니다. 확실히 좀 아반떼급 SUV라는 게 단번에 느껴질 만큼 뭐 2열에 대한 품질 자체는 그렇게 뭐 좋아 보이진 않아요. 솔직히 뭐 가격대도 있고 뭐 준중형 SUV니까. 투싼을 사면서 2열에 대한 고급스러움, 편의, 옵션 이런 거를 생각하신 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신 분들은 당연히 산타페를 가야지. 근데 투싼급 정도의 옵션은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으면서 공간만큼은 정말 우리가 알던 투싼은 아니다. 정말 산타페부럽지 않은 그런 2열 느낌을 보여주고 있네요. 이번 투싼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굉장히 좀 평평하게 되어 있고, 이 부분이 짧기 때문에 딱 앉았을 때 허벅지가 좀 불편하다거나 종아리가 좀 닿아서 약간 좀 이질감이 든다거나 이런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딱 앉아 있어도 너무 편리하고, 집에 트렁크를 앉아서 앞을 봤을 때는 일반 사무실밖에 안 보여요. 하지만 내가 정말 어디 여행을 가서 경치 좋은 곳에, 아니 바닷가야. 그러면 딱 봤을 때 이렇게 앉아서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즐겼을 때는 상당히 아주 편리하게 다가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번 투싼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패밀리 목적성을 담고 있지만 우리들의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에 충족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모델이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일단 이 녀석 가격이죠. 가격. 솔직히 제가 산타페를 리뷰했을 때는 산타페 가격이 팰리세이드와 거의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좀 아쉽게 느껴진다고 했지만, 실제로 투싼은 뭐 역시나 4천만 원이 절대 넘지 않습니다. 풀옵션을 하더라도 일단은 뭐 가솔린 모델이나 디젤 모델은 4천만 원이 되지 않아요. 인스퍼레이션 디젤 모델에서 풀옵션을 갔을 때는 3,890만 원입니다. 디젤 모델이 아닌 가솔린 모델 같은 경우는 그 모델보다 191만 원이 저렴한 3,7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3,700만 원대도 나쁘지 않게 다가온다고 볼 수가 있는데, 4천만 원이 안 되는 그런 차량들 중에서 이 정도 공간성, 디자인, 옵션, 편리성, 여러가지 이런 자동차에 관련된 상품성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4천만 원대 이하 SUV에서는 정말 투싼만한 게 또 없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투싼 실물 한번 만나봤고요. 조만간에 아마 투싼 시승 행사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제가 직접 투싼을 시승하면서도 여러분들한테 주행 느낌에 대해서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